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행렬의 연산에서 역행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가 행렬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을 배워보았죠. 여러분들께서는 왜 덧셈, 뺄셈, 곱셈은 하면서 나눗셈은 안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렬에서는요. 나눗셈이라는 개념보다는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이 A라는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A, B, C, D로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역행렬 이렇게 부르고요. A의 역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A의 역행렬. 그리고 실제로 A의 인버스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어로 인버스는 역을 뜻하죠. 그래서 A의 역행렬 혹은 인버스는요. AD-BC분의 1 그러니까 AD를 곱해주시고요. BC를 뺀 것분의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숫자를 앞에다 곱해주시고요. 잘 보시면 A와 D는 자리를 바꿨죠. 그 다음에 B와 C는요. 부호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는 어떤 행렬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정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역행렬은요. AD-BC분의 1이라는 숫자로 곱해주시고 A와 D는 자리를 체인지, 그 다음에 B와 C는 부호를 체인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행렬 A와 그 행렬의 역행렬, 원래 행렬과 역행렬 두 개를요. 만약에 곱한다고 하면요.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조 칠판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단위 행렬의 어떤 행렬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도 써 있는데요. 단위 행렬 I죠. 거기에 그 어떠한 행렬 A를 곱하더라도 단위 행렬의 어떤 행렬을 곱하고 혹은 어떤 행렬의 단위 행렬을 곱해도 그 결과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 성질과 두 번째 성질을 모두 보조 칠판에다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과 자기 자신을 곱하면요.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요. A라는 행렬은 아까 전에 문자로 일반화해서 쓰면요. 2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써주고요. 기억하시나요? 역행렬 공식을 여러분들께서는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지금 같이 머릿속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을 만드는 방법은요. AD-BC분의 1이라는 상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은요. 원래 행렬에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분의 1을 상수로 곱해주시고요. A와 D는 자리를 체인지한다. B와 C는요.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분을 해드리면요. 이 주어진 행렬이 A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통째로를 우리는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요. 그 계산한 결과가 무엇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냐면요.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행렬의 곱셈 기억나시나요? 행과 열을 이렇게 곱해 주실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D-BC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상수입니다. 숫자라서 제일 나중에 곱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계산을 하고 나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곱셈 계산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세워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D 곱하기 A, AD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요. AD 마이너스 BC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두 번째 열과 곱해주시면요. DB 곱해주면 BD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와 D를 곱하면 마이너스 BD가 되겠죠. 그러면은 BD 마이너스 BD니까 그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다시 곱해주시면요. 마이너스 AD와 다시 마이너스 AC와 그 다음에 AC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C 플러스 AC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이너스 C
B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BC가 되고요. A와 D를 곱해주시면 AD가 되겠죠. 그러면 AD 마이너스 BC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상수는 가장 마지막에 앞에다 한번 곱해주시고 분배 법칙처럼 이 안에 있는 성분들에 각각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면 1이 되네요. 분모와 분자 약분하면 1이 되고요. 어차피 0들은 곱해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렵지 않게 그 결과가 1, 0, 0, 1이고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지나가는 대각선 성분은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0이 되는 그러한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과 끝만 봐주시면요. 어떤 행렬의 역행렬과 그 행렬을 곱했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단위 행렬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거나 혹은 어떤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해도 그 결과는 변함이 없고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이렇게 1번, 두 번째 2번인데요. 1번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것은요. 단위 행렬이니까 1, 0, 0, 1이 될 거고요. 우리가 a라는 행렬은 일반적으로 문자로 써주시면 이렇게 4개의 성분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을 곱해주시면요. 1 곱하기 a, a가 되고요. 0 곱하기 c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이쪽은 a가 남는 것이죠. 다시 한번 1행과 2열을 곱해주시면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b 플러스 0이 되니까 b가 되고요. 이번엔 2행 1열입니다. 그러면 0 곱하기 a 없어지고요. 1 곱하기 c니까 c가 남고요. 마지막이죠. 0과 1이죠. 0 곱하기 b는 0이고 1 곱하기 d는 얼마입니까?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인데 여기도 a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i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어떤 행렬을 곱해주시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a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단위 행렬 곱하신 다음에 a가 된다라는 사실은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직접 숙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연산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이죠. 1번 행렬 A는 4, 7, 1, 2 이렇게 되어 있는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랬을 때 그 행렬의 역행렬 A의 역행렬 혹은 A 인버스라고 부르죠. 그 행렬을 직접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는데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ABCD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약속을 합니다. A의 역행렬 혹은 A의 인버스라는 행렬이고요. AD-BC분의 1이라는 상수를 앞에 한번 곱한 뒤에 그리고 A와 D는요.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B와 C는요. 부호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직접 A의 역행렬을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AD-BC 암산 되시나요? 8 빼기 7, 1이 되겠죠? 1분의 1이기 때문에 굳이 써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A와 D는요. 자리를 바꾸고요. B와 C는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A의 역행렬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1번에서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역행렬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질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요. 이러한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역행렬의 연산을 이용하여 어떤 행렬 곱하기 x가 어떤 행렬이 된다고 돼 있죠. 그때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는가 하면요. 어떤 행렬의 역행렬에다가 자기 자신 원래 행렬을 곱해주시면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요. 조금 복잡하지만 보조 칠판에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위 행렬에다가 또 다른 행렬을 곱한다고 해도 변화가 안 생기고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성질까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풀이가 아마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 보조 칠판에다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쓰죠. 5, 3, 2, 1이고요. 여기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2 곱하기 1 행렬, 2와 마이너스 3으로 구성된 이러한 행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여기서 이 행렬을요,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현재 X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를 혼자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면요. 이 왼쪽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왼쪽에도 똑같이 역행렬을 곱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행동은 양편에 똑같이 해주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 둘을 계산한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단위 행렬에 x를 곱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단지 x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x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a의 역행렬에다가 2와 마이너스 3으로 구성된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요. 옆에다가요. 이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AD-BC분의 1을 곱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런데 5에서 3이 6을 빼주셔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 분모로 가면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그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다가 행렬에 A와 D는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B와 C는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상수는요. 각 성분에 모두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낸 역행렬을요. 이 앞쪽에 대입을 해서 계산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써주도록 하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색깔을 달리 해서요. 행과 열을 곱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죠. 그리고 3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네요. 그럼 그 결과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을 곱하니까요. 2에다 2를 곱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15가 됩니다. 4 플러스 15가 되기 때문에 19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이 x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11과 19로 구성된 2 곱하기 1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